계속 이 아버지의 평생의 과업은 인간 외에 어떤 직접 생명체가 이 우주에 있느냐, 이걸 알고 싶었던 건데, 만약에 있다면요, 이게 어떤 우리의 법, 지구의 법, 사람의 법으로 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문의 법은 지금 없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가장 높은 법은 이제 헌법인데요. 헌법은 인간의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계인의 권리까지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할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헌법에 외계인과 관련된 규정을 넣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우주에는 조약이 있습니다. 우주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약이 있는데 이 조약에는 분명하게 외우주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구를 벗어난 이 우주에서의 지구인은 지구를 대표하는 사절이다, 이런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는 외계인의 존재를 좀 상정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있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사실 드린 건데, 지적 생명체가 있다 없다 이 논란은 많지만, 이게 돌발 질문, 허윤 변호사는 사실 좀 믿으세요? 외계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전파 망원경이라든지 망원경을 통해서 외계 생명체를 찾아왔는데 지금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또 없다고 생각되는 근거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프랭크 드레이크라는 학자가 드레이크의 법칙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이 있고 그 주위를 도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고 그 안에서 생명체가 태어날 확률, 그리고 이 생명체가 문명을 가질 확률, 이런 걸 다 곱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좀 장난스럽긴 한데 뭔가 또 타당성 있게도 들려요. 예, 모든 가능성을 다 곱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확실한 숫자가 나올 텐데,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또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전 우주에 걸쳐서 약 5,000개 정도의 그런 행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 같은 이런 게 한 5,000개쯤 있을 수 있다. 대략적으로 5,000개 정도라고 계산을 하면 보고. 우리가 사실 이런 상상 속에서 영화 E.T.도 나오고, 그 E.T. 그와의 조우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E.T.가 외계인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지구에 오는 그런 영화들도 많았고요. 만약에 이렇게 그들을 만난다, 그들이 지구에 온다, 뭔가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외계인 자체와 접촉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미 해군에서 네. UFO를 실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좀 화제가 좀 됐었는데요. 이제 해군 소속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그동안에는 이상한 물체가 잡히거나 아니면 그런 물체를 목격을 하게 되면 그냥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미 해군에서 이 물체는 우리 게 아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셈이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외계인의 존재가 조금씩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는 식으로 가긴 가는데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없고요. 다만 이제 우주와 관련된 조약 자체는 존재를 하는데요. 조약? 예, 1967년에 국제 조약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이게 우주입니다. 우주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복잡하긴 한데 현재 이제 107개 나라가 참여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 당시 이제 소련이죠. 3개국이 상대방이 우주 전체를 먹는 거는 못 봐주겠다라는 걸로 사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주는 누구 것도 아니고 인류 전체의 것이니까 우리 함께 공동 개발을 하면서 협력을 하자라는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또 안 좋은 걸로 시작을 한 그런 조약입니다.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안 좋다는 거. 저는 사실 우리가 돈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한데 이렇게 개발한 걸 다 같이 나누자면 우리 한국으로선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우주는 모든 인류의 영역이다. 그리고 우주에 있는 달이나 이런 것들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우주에 핵무기 및 대량 살상 무기를 배치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약을 만들어 놔서 외형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이게 미국과 소련이
우주 개발 다툼을 그렇죠. 하면서 그 경쟁을 할 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과 미국이 걱정을 했던 게 사실 소련이 먼저 보냈죠. 우주선 그렇습니다. 가가린. 스푸트니크5가 네. 먼저 지구를 먼저 그렇죠. 돌기 시작했고요. 미국이 그걸 걱정을 하고 근데 미국이 이제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경쟁이 격화되다 그렇죠. 보니까 상대방 국가가 먼저 다 먹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도 맞아요. 먼저 간 사람이 깃발 꽂고 다 우리 그쵸.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국제조약이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국제조약 이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조약은 일단 국가와 국가, 국제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어진 어떻게 네. 보면 협정 같은 건데요.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해서 체결되거나 비준된 조약 네. 이런 것들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제 조약이 국내법과 똑같은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우리 법원도 조약이 직접적으로 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국내법처럼 적용이 된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약 당사자들이 이 조약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고 의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 조약을 지키지 않았어? 라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문제가 있죠. 한일 청구권 협정을 두고 굉장히 좀 세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시발점은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구권 협정, 65년 한일 청구권 그렇죠. 협정은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킨 게 아니다라는 판결을 하고 그게 실제로 강제징용을 당한 그 분들의 청구권이 살아 있으면서 이들을 강제로 노역을 하게 했던, 강제로 징용을 해서 노동을 시켰던 그 전범 기업들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해지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일본에서 아베 수상이 나와서 청구권 없어졌는데 왜 달라는 거냐? 그렇죠. 1965년에 맺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은 엄연한 국제 조약이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약을 어긴 거다라고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5년도에 청구권 협정에는 국가 간 청구권 그렇죠. 협정, 그러니까 국가 간 청구권만 소멸이 됐고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다. 그렇죠. 라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 기조 자체가 65년도에 일본 측 인사들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뭐 90년대에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맞아요. 더구나 이제 2007년에 중국 강제징용 그렇죠.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실제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인정이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베 정부가 아베다 보니.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맞아요. 거고요. 뭐 우리는 뭔 소리냐. 협정 당시에 그게 되지 않았으니까 우린 조약을 어긴 게 아니다. 그렇죠. 일본은 조약을 어겼다라고 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